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계산은 좀 잘 해왔죠? 그죠?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계산의 의미,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혹시 그동안 얘기를 들은 게 없거나 관심이 소홀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립을 한다는 것,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소개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러면 2x는 6이고 x는 3이고 x가 3이니까 y가 1이죠. 나는 지금 뭘 한 거죠?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은 거죠. 이렇게 된 직선과 이렇게 된 직선이 만나는 점,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연립을 하면은 교점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연립을 할 때 소거를 하지 말고 내가 3을 곱해가지고 있잖아. 여기다가.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어. 3x 빼기 3y는 6이다. 그리고 더해버렸어. 그러면 4x 2y가 10이 되죠. 자, 나는 분명히 2번에서 아까 1번이랑 똑같은 식을 연립하고 있는 중인데 식을 얻었단 말이죠. 아까 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교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래요? 12-2가 10 딱 나오죠? 즉 연립을 했는데 점이 안 나오고 식이 나오면 그 식은 뭐냐 하면 교점을 포함하는 식이 됩니다.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호기심이 있었다면 이 실험을 직접 해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XY를 구하는 게 이제 딱 답이다 하고 이제 점수 매겨 주시니까 여기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연립을 했는데 XY가 소거되지 않고 식이 나오면 그건 교점을 포함하는 식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4에다가 x 빼기 y 빼기 2는 0이 있어가지고 k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쌤이 3 곱해가지고 둘이 더하기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돼? 이렇게 되면 교점을 포함하는, 즉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이 됩니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이런 발견을, 신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내가 그동안 하던 행동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제 이 식에 담아 놓았어요. 즉 k를 곱하고 더한다는 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소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거가 목적이 되면 교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점을 지나는 선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간단한 실험을 좀 했는데 조금 느낌이 오셨어요? 연립을 한다는 것은 교점을 찾거나 교집합을 찾거나 교선을 찾는 등의 행위이다. 즉 만나는 점을 찾거나 만나는 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 바로 요거죠. 아까 이런 걸 찾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것은 교점이 있다, 교선이 있다, 교집합이 있다, 만나는 점이 있다, 만나는 점을 포함하는 도형이 있다 등등등으로 해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느라 바빠가지고 잊어버렸던 의미의 발견을 누군가가 한 거죠.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의미의 발견이 쉽습니까? 그게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가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하가 오면서 이런 의미들이 천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 뭐 이런 그 뭐랄까 놀이에 가까운 실험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요 굉장히 뭔가 의미의 발견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쌤은 뭐 누구를 풀어서 답을 낸다 이런 거보다도 계속해서 내가 하던 것들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 나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야, 그러면 아까 직선과 직선으로 교점도 찾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도 찾았잖아요. 그럼 내가 원과 원으로도 한번 갖고 놀아볼까? 이것도 자,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원 두 개가 있어. 그럼 원 두 개가 만나면 점도 생기죠. 그죠? 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원 두 개가 만나면 그 만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도 생겨요. 원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원 두 개를 만나는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도 만들어요. 원은 직선과는 좀 다르게 약간 더 많은 도형을 만들죠. 점, 직선, 또 다른 원 이런 것들. 원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내가 이 원과 원을 연립방정식 풀면 뭐가 나오겠어요? 때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냥 내가 빼기를 하면 이건 다 날아가고 10x 더하기 6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죠. 직선이 나왔죠? 그럼 이 직선은 뭡니까? 자, 아까 해석하는 법 알려줬죠? 교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돼야 된다. 다 교점이랑 연관이 있다니까. 교점 그대로가 나오거나 교점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빼면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빼지 말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이번에는 이렇게 생으로 지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 곱해 볼까요? 그럼 이쪽이 이제 곱하기가 됐기 때문에 3x제곱 3y제곱 18x 12y 더하기 9는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 뺄까요? 마이너스 싫으니까 2x제곱 2y제곱은 22x 그 다음에 14y 더하기 8이 될 텐데 이게 뭡니까? 2로 나누면은 어차피 2로 나누면 이제 x제곱에 y제곱에 11x에 7y 더하기 4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원이죠. 그죠? 그래, 원끼리 계산해서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니까. 연립방정식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에요. 연립방정식의 성질입니다. 얘가 뭐가 나오면 다 교점과 관련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이랑 x까지 다 한꺼번에 없애가지고 y만 짠 찾으면 교점도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나오냐고. 그게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글쎄, 그건 원래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아이디어인 거지. 요령 알려줄까요? 직선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제 교점이 나와요. 좀 계산은 길겠지만. 네. 그래서 교점을 찾으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원에서. 이게 좀 피곤하잖아. 할 수 있는데 저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다 알려주거나 뭐 그러죠.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교점 찾기보다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거 이런 거 오히려 더 문제 인기가 좋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 찾는 게 더 인기가 좋습니다. 교점 찾는 거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요건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두 원을 빼기를 해라 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연립해서 xy 제곱 없애라고요. 그럼 뭐 나오는데요? 그럼 직선 나오겠지. 자, 그 직선은 뭡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요. 왜 연립이 교점이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야. 본인도 그 얘기를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는 자, 쌤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독서하시고 고민하시고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를 이제 차라리 역사책을 읽는 게 좋아요. 예, 그거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답해줄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우리는 아무튼 그 개발자들이 만든
그 종류가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교육 과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빼기를 하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가, 왜 빼기를 하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수 있는가. 물론 빼기만으로는 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빼기가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지. 그러니까 x, y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다른 숫자라면은 충분히 빼기만 해도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잘 읽어야 돼요. 주어진 조건이,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개수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빼면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책에서 조건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네들의 빼기는 주어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변형만 돼 있으면 계속 못 알아듣고 이러면 그거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를 읽을 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뭐랄까, 어떤 풀이나 어떤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조건과 같이 보세요. 풀이랑 공식만 달랑 외우지 말고 조건을 함께 보면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왜 연립을 하면 교점을 지나는 또는 교점을 포함하는 도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함께 소개를 좀 해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원 단원으로 가면 문제가 잔뜩 있잖아요.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있었나? 교점을 지나는 뭐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좀 일단 필요해서 찾으러 가자. 네? 자, 방금 이제 쌤이랑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했죠. 그 원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 시기를 좀 놓쳤다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한쪽에다가 뭔가를 곱하기를 아무거나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x 제곱 y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y 빼기 6하고 k의 이런 모양을 갖게 되잖아. 내가 지금 뭐 한 거니? 수업 시간에 쌤이 얘기해 줬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고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 이게 이제 k를 곱하고 더하기를 했잖아.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네, 그럼 나는 얻은 게 뭐죠? 내가 얻은 이것은 의미가 뭐야? 교점을 포함하는 도형이라니까요. 교점 포함하는 도형입니다.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네가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사라져서 직선이 나오게 되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공통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나 3, 4 같으면 더하면 다시 또 원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그 도형이 교점을 포함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겁니다. k가 붙어 있으면 k가 빼기 1이 아니면 이거는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죠. 새로운 원을 우리가 하나 얻은 거죠. 근데 걔가 1, 2를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1,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4, 5, 2,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 4, 1, 2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럼 K가 얼마야? 뭐 이건 쌤 계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K가 나오잖아. 그럼 K 자리에 집어 넣으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수치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를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교점과, 그러니까 일단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란 말이야. 그럼 k 곱해서 더하는, 즉 연립방정식 푸는 거로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원점 지나라 그랬으니 그때 이제 0000 대입하면 k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두원의 교점도 뭐 다 똑같은 얘기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너무 그냥 쌍둥이 같은 문제들만 잔뜩 있죠. 예, 그래서 한글을 못 알아듣지 않는 이상 풀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제곱 y제곱을 날려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x, y 1차만 딱 남으니까 그게 직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뺍니다. 그럼 빽이 없어지고 4x 빼기 3y 더하기 5는 0이 되는 거겠죠? 이러면 직선이 나왔어. 내가 연립을 해서 직선을 얻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의미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쌤이 계속 그랬잖아. 연립하면은 교점과 관련된 도형이 나온다 그랬죠. 특히 관련됐다 그랬는데 교점 포함하는 도형이 반드시 나오게 됐다. 교점이 나오든가 교점을 포함하는 도형이 나오든가. 이게 연립방정식의 기본 성질이다. 제작 의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포함하는 도형이 저 직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둘 사이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 직선이 바로 공통현이란 말이야. 공통현을 포함하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공통현은 이 전체가 아니고, 자, 책에서 이제 발음하기 쉽게 하려고,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공통현의 방정식의 의자란 공통현을 포함하는 거. 공통현은 여기예요. 이 자리만 딱 공통현입니다. 공통현의 길이 찾기 위해서 직선과 점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피타고라스로 빼주면 공통현 길이의 절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절반까지 포함하면 공통현의 길이 바로 나오는 거죠.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두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았죠? 단순히 빼기 하나로 제곱을 사라지게 하면 직선이 나온다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한번 사용해 본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